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 모시고 총선을 앞둔 서울 밥상 민심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네. 이 밥상 민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따끈따끈한 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아, 뜨거. 너무 따끈합니다. 네. 지금 이 서울 동작을 예. 여기는 나경원 전 의원이 있고 또 영등포 이 지역은 박민석 전 보훈부 장관이 이 출사표를 던진 지역에서 과연 여기서 어떻게 될까? 이게 아주 관심사인데 우선 이 여론조사는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리서치가 5일에서부터 6일간 예. 이틀간 조사를 한 결과인데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우선 동작을부터 보면은 네. 나경원 의원하고 지금 현역 의원이 이수진 의원이죠. 네. 그 두 사람 간에는 나경원 의원이 47.9, 이수진 의원이 39.0이면은 8.9%. 네. 오차 범위 밖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추미애를 나경원과 빅매치를 시킨다. 예.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을 대입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나경원 47.6, 추미애 37.7. 네. 9.9%. 여기는 더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의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서울에 이렇게 조사를 따끈따끈한 조사가 나왔던 것은 결국 이번 총선은 서울 총선입니다. 예, 그렇죠. 서울에서 과연 어떻게 되느냐가 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른바 동작을도 그렇고 이따가 설명드릴 영등포을도 이른바 한강벨트입니다. 한강벨트. 한강벨트가 왜 중요하냐? 뭐 우리 고 선배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벨트 풀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꽉 조여서 그래야 허리에 힘이 들어가요. 허리에 딱 힘이 들어가고 이게 경쟁력이 받쳐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자는 물론 우리가 이게 뭐 남녀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벨트가 딱 있어요. 남자 벨트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쫙 조고 우리 방송을 제작할 때도 정말 우리 고 선배님 항상 의관을 정제히 하고 예. 하시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건데 이 한강벨트가 중요한 것이 결국 2020년 총선 때는 민주당이 싹쓸이 한강벨트까지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강벨트 12곳 중에 용산 네. 딱 하나 다 가져갔어요. 싹쓸이에요. 예. 경기도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한강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북한강 남한강까지 다 싹 쓸어갔던 것이 지난 총선이었는데 그 변화의 조짐이 보였던 것이 대선이었습니다. 예. 대선 때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가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이겼잖아요. 그렇죠. 예. 서울도 우리가 정확히 지역을 진단해야 되는 것이 특히 이 부동산은 한강 이남, 예. 강남 쪽에 부동산이 가격이 상당히 높고 예. 강세입니다. 그런데 강북까지 포함하면 그래도 한강벨트, 강북이지만 한강벨트 주변은 부동산 가격이 비쌉니다. 이른바 마용성, 마용성이죠. 예. 강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 용산, 성동. 광진구, 예. 광동구 다 우리가 이른바 이 보수 정당이 이 강한 강남 3구를 제외하고도 광진구, 강동구, 강서구는 사실 한강 라인입니다. 그게 스윙보트 지역이라고. 스윙보트 여기서 찾아와요. 그렇죠. 여기서 예. 찾아와야 되는데 자, 강북 쪽은 조금 어렵고. 그렇죠. 자 위에 뭐 은평구, 뭐 강북구, 성북구, 노동강입니다. 노동강을 그런데 노동강도 좀 변화의 조짐이 있긴 합니다. 예. 그래도 무엇보다도 초접전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한강벨트인데 그래도 한강벨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치명적인 민주당의 대실책 뭐였습니까? 부동산 정책이죠. 부동산이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실패. 부동산 실패였습니다. 그때 서울 유권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2030 세대들이 아니 부동산 잘한다고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요런 정책 펴내더니 LH 완전히 도덕적 해이 이 대난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상황인데 자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에서 이기려면 우선 한강벨트를 가져와야 됩니다. 네, 그렇죠. 한강벨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한강벨트가 정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출마를 합니다. 자, 지금 현역은 대부분 민주당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렇죠. 동작을 붙어봅니다. 자, 나경원, 이수진은 47.9대 나경원, 이수진이 우리 고영신 박사께서 말씀하신 치권입니다. 치권 이수진입니다. 두 명이 이수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비례, 한 사람은 치권. 그 비례 이수진은 지금 저 윤영찬 지역에 가서 저격을 하겠다는 거죠. 저격으로 지금 나갔잖아요. 신명 저격인데, 자, 이 이수진, 치권 이수진은 39%. 그것도 한동훈 위원장 덕분에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이수진 39로 나경원이 이기는 거죠. 게다가 추미애하면 누굽니까? 친명에 지금 임종석을 까댈 대로 까대는 사람이 바로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임종석 쳐내는데 아주 그렇죠.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참, 고 박사님도 학위를 받으신 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학교의 두 출신입니다. 물론 학부는 우리 고 박사님이 서울대학교인데, 아니 같은 학교 출신이 이렇게 돼도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상도덕도 없는 것이, 그래도 임종석이 출마한다 그러면 그냥 누나로서 그냥 출마해 뭐 이렇게 하면 될 걸. 자, 그러니까 누나라고 늘 그래 왔잖아요. 그래 왔단 말이에요. 비서실장 때 힘 있을 때. 그러니까요. 힘 있을 때는 아이고 누나야 그랬는데 지금은 막 고민 정도, 광진구에 그럼 내가 다시 출마해야 되나, 임종석 넌 출마하지 마, 그러다가 정작 이름은 동작의뢰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이 행정구역상의 선거구 획정의 순번에 따라서 갑보단 을 지역이 더 박빙 지역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따져보니까 예전에 홍준표가 있었던 그 동대문도 동대문 갑이 아니라 동대문 을이에요. 동대문 갑은 지금 안규백입니다. 예, 그래갖고 사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갑은 올해 갑이야. 네. 근데 이 추미애를 집어넣었더니 나경원 47.6, 추미애 37.7 더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벌어져. 자, 이런 이유에 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동작구만 놓고 보면 이수진 치권보다도 추미애의 망은 이른바 임종석을 쳐낸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 윤석열 대통령 탄생 1등 공신 누굽니까? 예.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비혐오가 쌓일 대로 쌓인 것이 바로 추미애 전 장관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수진보다도 이름을 집어넣는데 더 못해.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근데 동작구가 어떤 구냐면, 여러분들 한강벨트에 벨트 여러분들 벨트 풀어주면 안 돼. 큰일 나. 근데 이제 이 동작구는 고 박사님 아시다시피 바로 이 사당역을 경계로 해서 바로 도로 건너편은 강남입니다. 그렇죠. 강남적 속성이 강한 곳이 바로 더군다나 동작구 을이에요. 그런데 이 동작을이 이런 이유는 MBS 여론조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됩니다. 자, MBS 여론조사가 지난 5일부터 6일, 7일 실시된 4개 여론조사 기관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 왜 이렇게 될까? 현역이 민주당인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냐 물어봤더니, 자, 가장 따끈따끈한 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0, 국민의힘 37입니다. 예. 서울 놀라지 마십시오.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민주당 28입니다. 국민의힘 40입니다. 그렇습니다. 28대 40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특히 동작골에서 나온다? 이 지역은 더더군다나 강남과 근접한 데다가 나경원입니다. 나경원에게는 어떻게 약간 언더독이 작동합니다. 지난번에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했는데 그냥 내래 눌러가지고 찍어 누른다. 찍어 눌렀네.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동정 여론이 있어요. 그래도 나경원 전 의원 그러면 상당히 호감도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높습니다. 또 남성들로부터 인기가 상당히 많은 정치인인데 지난번에 뭔가 전당대회를 당대표를 나가보려고 했다가 충돌이 일어났거든요. 윤 대통령이 충돌을 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윤 대통령이 손을 들어줬지만 지금은 그래도 좀 안 됐다라는 이 짠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 여론이 이른바 나경원 전 의원에게 더 가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결정적으로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그러면 서울에서 이렇게 민주당 현역 후보들이 맥을 못 추고 현역 의원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느냐? 이재명 리스크입니다. 예. 이재명 리스크로 인해서 서울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동작만 하더라도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똑같이 37.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전에는 다 밀렸잖아요. 서울에서도. 근데 지금은 이제 앞서거나 같거나 이런 정도가 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고 동작구를 도는 이수진 의원의 모습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손을 잡고 동작을 유세 다니는 나경원 전 의원, 어느 쪽에 주목이 되겠습니까? 예. 그건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또 친명 친문 갈등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도층들은 민주당 쪽으로 안 가요. 바로 이것도 보시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현역 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히려 도전자들을 A 도전자, B 도전자로 보통 물어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아니,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이 지역이 현역이 아니에요. 근데 예. 나경원 전 의원을 놓고서 현역인 이수진과 현역이 아닌 그것도 각종 논란을 빚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을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아니, 도전자를 A 도전자, B 도전자로 물어봐야 되지. 예. 오히려 나경원 전 의원은 기준으로 하고 나경원 대 현역, 나경원 대 추미애 이것 자체도 상당히 지금 친명 친문 갈등이 불거질 대로 불거졌다. 마지막은 그래도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은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 덕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이 붙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경원 전 의원의 인지도와 경쟁력 플러스 한동훈 위원장의 후광효과, 할로 이펙트, 그렇죠. 할로 이펙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경원 전 의원의 손을 윤 대통령이 잡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굽니까? 서울대학교 법대 후배인. 이 후배인 한동훈이 잡아주니까 동생 누구야? 저 동훈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이것이 시너지 효과로 작동되는 그 종합적인 결과. 자, 예. 민주당은 비상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나경원 전 의원한테도 이 지역도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어려워지네. 그럼 지금 민주당이 큰 소리 치면서 우리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는데 안심할 수 있습니다. 초위기 상태입니다. 지금 영등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영등포울 지금은 박용찬 이 당협위원장이죠. 그렇죠. 예, 지난번 맞습니다. 김민석 의원하고 21대 총선에서는 붙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한 5%짜리로 졌어요.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은 박용찬이 39.9, 김민석 35.4. 네. 어쨌든 한 4%가 지금 앞서 있는 상황.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는 박용찬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예.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여기에 지금 출사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험지로 가겠다. 그럼요. 그래 탈환하겠다. 험지에서. 그런데 박민식 전 장관하고 이렇게 김민석하고 붙였더니 박민식 36.5, 김민석 36.6 똑같은 거죠 사실.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온 거 보면은 누구하고 붙여도 김민석이를 이길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자, 아주 중요한 걸 지금 고영신 박사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영등포울은 뭐냐면 국회가 있는 지역구가 영등포울입니다. 예. 이거는 지역을 좀 아셔야 돼요. 영등포울인데 바로 여의도가 들어갑니다. 영등포울에 여의도가 들어가는 것은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그만큼 네. 치열한 동네죠. 그런데 이 동네가 영등포을이 여의도 플러스 신길 플러스 대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의도는 모르겠는데 플러스 네. 신길 플러스 대림?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예. 그러실 거예요. 예. 신길은요, 대림은요, 거의 시의원이나 구의원 뽑으면은 민주당이 늘 많이 차지하는 곳입니다. 네, 그렇죠. 늘 많이 차지하는 곳. 신길 호남 인구가 많아요. 예. 지금 여의도 때문에 여기에서 좀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 과거에도 늘 그래 왔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고 박사님께서 분석을 하신 대로 여의도만 남아있는데 여의도는 인구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다 그러니까 사무실들이 많죠. 신길이나 대림이 압도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등포울에 박용찬 39.9, 김민석 35.4. 오차 범위 내지만 박용찬이 이긴다고?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더군다나 박민식은 부산이 원래 지역구였던 사람이고 예. 보훈부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이 이 지역에 연고도 없어요. 박민식 36.5, 김민석 36.6이에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민식은 연고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36.5, 김민석. 여러분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박용찬과 박민식은 적어도 정당 지지율만큼은 얻어내는 겁니다. 정당 지지율만큼. 지금 정당 지지율이 바로 국민의힘이 39.1, 제가 그 말씀이에요. 민주당이 36.3을 이겨버렸다니까요. 자, 고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김민석은 박용찬과 싸울 때 35.4, 김민석은 박민식과 싸울 때 36.6이면 하나도 플러스 된 게 없어요. 그러네요. 자, 그러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재명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어떤 리스크가 벌어졌던 겁니까? 이낙연 리스크입니다. 자, 이낙연을 향해서 사쿠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자, 김민석 아니었습니까? 김민석입니다. 예. 자, 이낙연 사람이라고 불리고 이 지역에 출마 가능성이 높은 사람, 민주당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이낙연 신당 쪽으로 옮겨가 있는 새로운 미래 누굽니까? 자꾸만 김민석을 신경 쓰이게 만드는 사람 신경민. 자, 박용찬과 붙을 때 신경민 10.3%, 예. 박민식과 붙을 때 12%. 12%입니다. 자, 그러면 신경민의 10%와 신경민의 박민식과 붙을 때 12%는 원래는 누구한테 갔어야 되는 겁니까? 김민석한테 가야 김민석한테 가야 되는. 예. 이낙연 사쿠라야? 뭐? 이낙연 리스크가 덮친 겁니다. 그러네. 이낙연 리스크예요. 여기는. 고 박사님이 늘 말씀하신 정치인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신경민은 더군다나 김민석 민주당 현역 의원의 대학교 서울대 사회학과 선배입니다. 그렇죠. 선배죠. 웬만하면은 고 박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배순상이 후배다. 그럼 조금 미워도 예. 그래도 내가 선배 아이가 그래 네가 국회의원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신경민 의원은 전 의원은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선배인 내가 가까운 그것도 이낙연 전 총리면 당의 어르신인데 사쿠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아니 김민석 네가 네. 이낙연 총리의 가장 핵심 측근이 지금 신경민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 사쿠라라고 또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김민석이가 그렇게 나선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한테 딸랑이를 좀 하려고. 예. 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자 여기에 그래도 박민식 후보는 연고도 없는데 예. 지금 이 정도의 지지를 받는다는 건 적어도 이번 총선에 서울 지역에 윤심 플러스 한심 예. 한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영등포울의 조사 결과가 중요한 게 자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될 수 있거나 이낙연계로 분류될 수 있거나 김부겸계로 분류될 수 있거나 정세균계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는 왜 공천을 안 줍니까? 임종석. 예. 정권 교체된 걸 우리 보고 우리 친문에게 책임을 지란 말이에요. 이명백 당신 뭐예요? 고민정, 윤건영. 이런 사람들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 민주당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범계, 노영민 무소속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죠. 네, 폭망이죠. 그래서 영등포울은 제가 그걸 보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김민석이 정책위 의장도 하고 김민석 의원이 참 나름 뭐 이런 철새라는 이야기도 듣고 이낙연 전 총리에게 자꾸라 이야기를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매우 역량이 있는 사람이면 또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지역에서 자기가 자시 놓쳤던 그 지역에 18년 만에 돌아와서 당선될 정도 상당히 내공이 있거든요. 근데
내공보다 더 강력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정말 돌발 변수입니다. 아니 신경민 출마, 윤건영, 임종석, 박범계, 노영민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이 지역구의 결과가 정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는 뜬 눈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초비상 상태가 될 수밖에 초비상 없고. 상태.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 결과들이 내부의 문제입니다. 집안 내부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위협은 한 위원장도 아니고 민주당의 위협은 윤 대통령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내부입니다. 추미애 또 지금 막 이 판세 자체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돌발 변수가 언제든지 대규모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위기인 거죠. 예, 뭐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